2년 전만 해도 150만원짜리 프리미엄 텐트를 사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고로 80만원에 올려놔도 연락 한 통 없어요. 수백만원짜리 골프채 풀세트, 1000만원대 로드바이크가 반값 이하로 나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5조 7천억까지 폭발했던 캠핑 시장은 지금 헐값 투매의 전쟁터가 됐고요. 40년 전통의 낚시 용품점이 문을 닫았고 자전거 업체 알토는 42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한국 중산층이 주말마다 즐기던 모든 취미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린피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 낮췄습니다. 무려 10만원이나 깎은 거죠. 그런데 주말 주차장이 절반밖에 안 찹니다. 파격 할인을 해도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골프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골프 산업은 처음부터 기형적인 구조로 성장했어요. 바로 법인카드라는 마법의 카드 덕분이었죠. 생각해보세요. 18홀 라운딩 한 번 하려면 그린피에 캐디피, 카트비, 식대까지 합쳐서 하루에 3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 달에 4번만 쳐도 120만원이에요. 이걸 누가 자기 돈으로 매주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카드로 긁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회사 돈이니까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요. 과거에는 법인 무기명 회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비즈니스 접대용이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오히려 있어 보였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골프장은 써야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골프장들은 이 구조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어차피 법인이 내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왔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비용 절감의 칼을 빼들었어요. 임직원 골프 접대 금지. 이 한마디가 골프장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고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법인 카드로 골프 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골프장들이 법인 고객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체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30만원짜리 서비스를 20만원에 팔아도 적자인 구조인데 그 20만원짜리마저 찾는 사람이 없으니 속수무책입니다.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린피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 낮췄습니다. 무려 10만원이나 깎은 거죠. 그런데 주말 주차장이 절반밖에 안 찹니다. 파격 할인을 해도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골프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골프 산업은 처음부터 기형적인 구조로 성장했어요. 바로 법인카드라는 마법의 카드 덕분이었죠. 생각해보세요. 18홀 라운딩 한 번 하려면 그린피에 캐디피, 카트비, 식대까지 합쳐서 하루에 3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 달에 4번만 쳐도 120만원이에요. 이걸 누가 자기 돈으로 매주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카드로 긁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회사 돈이니까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요. 과거에는 법인 무기명 회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비즈니스 접대용이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오히려 있어 보였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골프장은 써야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골프장들은 이 구조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어차피 법인이 내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왔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비용 절감의 칼을 빼들었어요. 임직원 골프 접대 금지. 이 한마디가 골프장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고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법인 카드로 골프 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골프장들이 법인 고객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체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30만원짜리 서비스를 20만원에 팔아도 적자인 구조인데 그 20만원짜리마저 찾는 사람이 없으니 속수무책입니다. 법인 카드만 문제였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베이비부머라고 부르는 세대가 무려 74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고, 동시에 골프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거 은퇴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회사 비용으로 주 23회씩 골프를 쳤습니다. 접대도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친목도 다지고 본인도 즐기고 일석삼조였죠.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제 라운딩 비용 30만 원이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해요. 문제는 주머니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연금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한 달에 4번만 골프를 쳐도 1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연금의 절반 이상을 골프에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골프채가 창고로 들어갑니다. 수백만 원 주고 산 클럽들이 먼지만 쌓여가요. 예전에 함께 라운딩하던 모임에도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번 달은 좀 바빠서라고 둘러대다가 나중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죠. 골프가 취미에서 재정적인 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세대 간 단절이에요. 이 어르신들이 떠나면 누가 골프장을 채울까요? 젊은 세대는 처음부터 골프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던 문화 자체가 사라졌어요. 신규 유입이 끊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프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였던 캠핑 산업도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숫자만 보면 이상합니다. 캠핑 시장 규모는 분명히 커졌거든요. 그런데 왜 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비밀은 속을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시장 규모는 늘었는데 캠퍼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오히려 줄었어요. 연간 150만 원씩 쓰던 사람들이 이제 100만 원밖에 안 씁니다. 50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존 캠퍼들은 이미 장비를 다 갖췄어요. 텐트, 타프, 테이블, 의자, 랜턴, 버너. 코로나 때 다 사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규 유입이 뚝 끊겼어요. 완벽한 정체기에 빠진 겁니다. 일본을 한번 볼까요?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순이익이 무려 99.9% 급감했어요. 99%가 아니라 99.9%입니다. 사실상 이익이 증발해버린 거죠. 캠핑 붐이 얼마나 허망하게 꺼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캠퍼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건 중고 시장에 쌓여가는 장비 더미뿐입니다. 150만 원짜리 텐트가 80만 원에 올라와도 팔리지 않는다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의 단면인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사업자들이에요. 캠핑 붐이 한창일 때 산을 깎아서 캠핑장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부지 사고, 평탄화 작업하고, 화장실 짓고, 전기 끌어오고,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요.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바닥이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캠핑 산업이 무너진 데는 소비자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캠핑장들이 자충수를 뒀어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가격부터 봅시다. 코로나 초기만 해도 캠핑장 1박 이용료가 34만 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자연에서 하룻밤 보내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캠핑 붐이 일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 어떤 곳은 1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배짱을 부린 거예요. 가격만 문제였으면 그래도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업 방식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주말에 1박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2박을 예약해야 해요. 금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일요일에 나가라는 거죠.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기도 빠듯한데 2박을 하라고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됩니다.
거기다 카드 결제는 안 받는 곳이 수두룩했어요.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죠. 소비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급 과잉이 터졌습니다. 캠핑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캠핑장을 차렸어요. 한국 자영업의 고질병이죠. 유행하면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거품 빠지면 우르르 망하는 패턴 말입니다. 전국 캠핑장 수가 사상 최대인 3,700개를 돌파했어요. 공급은 폭발했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비싸고 불편하고 갑질당하는 기분까지 드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호캉스가 더 편하고 가성비도 낮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죠. 손님을 호구로 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스키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겨울 레저의 꽃이라 불리던 스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을 간다고 쳐요. 리프트권, 장비 렌탈, 숙박비, 식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170만 원입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170만 원이에요. 일반 직장인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스키 여행 한 번에 쓰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비일까요? 그런데 비싼 돈 내고 가면 서비스라도 좋아야 하잖아요. 문제는 서비스마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스키장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리프트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슬로프 정비 상태는 엉망이고 직원들은 뭘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력난 때문입니다. 스키장 직원이 되려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받는 돈은 최저시급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따뜻한 카페에서 알바를 하지 얼어 죽을 것 같은 스키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숙련된 정규직 대신 경험 없는 단기 알바를 마구잡이로 뽑았어요.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런 거죠. 당장은 비용이 줄어들었겠지만 대가가 뭘까요? 리프트 정비가 엉성해지고 슬로프 관리가 부실해지고 안전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서비스가 나빠지니 손님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한번 실망한 사람은 다시 안 와요. 재방문율이 떨어지니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으니 인건비를 더 깎고 인건비를 깎으니 서비스가 더 나빠지고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겁니다. 인력난만으로도 스키장들이 휘청거리는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예요. 이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이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거의 3주가 사라진 거예요. 12월에 눈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오고 2월 말이면 벌써 봄 기운이 돕니다. 스키 시즌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일본 홋카이도를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천연 파우더 스노우가 쌓이니까 제설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우리나라 스키장은 100% 인공 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천연 눈만으로는 슬로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공 눈을 만들려면 제설기를 돌려야 합니다. 이 제설기가 얼마나 전기를 잡아먹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형 스키장 하나가 시즌 동안 쓰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40%나 올랐습니다. 전기세 폭탄이 터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기온까지 올라가니까 제설기 가동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밤에만 돌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낮에도 돌려야 해요. 안 그러면 눈이 녹아버리거든요. 가동 시간이 2배가 되면 전기세도 2배가 됩니다. 연간 전기요금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단위로 뛰어올랐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방문객이 좀 늘었다고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와도 운영비 폭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도 적자, 닫아도 적자인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번엔 자전거 산업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자전거가 얼마나 핫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헬스장 문을 닫으니까 다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보다 붐볐고 자전거 관련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엔데믹이 오자마자 거짓말처럼 무너졌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알톤이 42억 원 적자를 낸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가도 곤두박질 쳤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어요. 프리미엄 자전거 시장의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한때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고급 로드바이크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40% 할인 판매 중입니다. 그것도 안 팔려서 재고 창고에 쌓여가고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1,200만 원에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전거 업계가 스스로 무덤을 판 측면도 있어요.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버렸거든요. 자전거 하나 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본체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헬멧 사야죠. 고글 사야죠. 자전거 전용 의류에 전용 신발까지. 기본만 갖추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속도계, 라이트, 물통, 안장 가방까지 더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자전거 한번 타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러닝으로 대거 이탈했습니다. 러닝은 뭐가 필요해요? 운동화 하나면 끝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시작이에요. 가성비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동네 자전거 샵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손님도 없는데 남은 손님마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품을 직구해버립니다. 국내 가격의 절반도 안 되니까요. 수리비로 먹고 살던 가게들의 매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제 낚시 산업 이야기를 해보죠. 인트로에서 40년 전통의 낚시 용품점이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낚시터와 낚시 용품점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어요. 경기도의 한 민물 낚시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참합니다. 주말인데도 손님이 두세 명밖에 안 온대요. 월 매출이 관리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 물고기 사료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도 손님이 올까봐 문을 닫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낚시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고령화예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낚시 인구 중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11%입니다. 10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 50대 이상은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완전히 노인 취미가 돼버린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은 낚시를 안 할까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낚시가 재미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비 챙기고 차 타고 한두 시간 가서 몇 시간 동안 찌만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운이 좋아야 고기 한두 마리 잡고요.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 게임 한 판이 훨씬 자극적이에요. 시간 대비 가성비도 최악이에요. 같은 시간에 PC방을 가면 확실한 재미가 보장됩니다. 낚시는 몇 시간을 투자해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젊은 세대한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물권 인식 변화도 한몫합니다. 요즘 젊은 층은 물고기를 낚는 행위 자체를 동물 학대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쳐주던 문화 자체가 끊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5개 산업의 위기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왜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공통된 원인이 있어요. 바로 2030세대가 철저하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5개 산업 모두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끊겼어요. 기존 고객은 늙어가고 새 고객은 안 들어오니 시장이 쪼그라드는 건 당연한 결과죠. 2030세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가성비의 귀재예요. 모든 소비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골프 한 번 치는데 30만 원이요? 그 돈이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옵니다. 낚시하러 새벽에 일어나라고요? 그 시간에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행복해요. 즉각적인 만족이 핵심입니다. 캠핑 가려면 장비 챙기고 차에 싣고 몇 시간 운전해서 가야 해요. 그런데 호캉스는요? 호텔 예약하고 손가방 하나 들고 가면 끝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에서 놀 수 있죠. 뭐가 더 편하겠어요?
결정적으로 이 세대는 돈이 없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월급은 물가를 못 쫓아가요. 여유 자금 자체가 없는데 고가의 레저를 즐기라는 건 무리한 요구죠. 있는 돈은 내 집 마련 종잣돈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양극화됐어요. 진짜 부자들은 해외 원정 골프를 갑니다. 국내 스키장 대신 일본 니세코로 가요. 반면 서민층은 아예 소비를 접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시장의 허리였던 중산층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5개 산업이 동시에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레저 산업이 무너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놀거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회 전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40년 동안 낚시 용품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을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이 일에 바쳤어요. 단골 손님들과 정도 쌓았고 동네에서 나름 인정받는 상인이었죠. 그런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쌓여가고 월세는 밀리기 시작해요. 결국 폐업 신고를 합니다. 남는 건 팔리지 않는 재고 더미뿐이에요. 60대 중반의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퇴직자들의 상황도 비참합니다. 앞서 베이비부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연결고리였습니다. 함께 라운딩하던 사람들과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눴죠.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모임에 못 나갑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차마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연락을 끊어버려요.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카톡이 와도 일십합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회적 단절이에요.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함께 어울리던 동료도 사라지고 이제 취미 모임마저 사라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주말에 골프 치고 가끔 캠핑 가던 중산층의 삶,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지금 골프장을 채우고 있는 70대 어르신들이 더 이상 라운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일 골프장은 텅 비고 캠핑장은 폐허가 되고 스키장은 문을 닫을 겁니다. 살아남는 곳은 소수의 초고가 시설뿐이에요.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가격은 더 오르고 서비스는 더 나빠질 겁니다. 대중은 접근조차 못하는 시장이 됩니다. 물가와 집값에 짓눌린 우리에게 레저는 이제 사치가 됐어요. 30년간 이어져 온 중산층의 적당한 여유, 그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